안녕하십니까. 유한양행에서 7월 1일 출시된 골다공증 개량 신약인 랄록시펜 45mg인 라보니와 9월 1일 출시 예정인 랄록시펜 45mg과 비타민 D가 복합되인 복합제인 라보니 D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혁 PM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웹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한양행은 선생님들께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이번 웹 심포지엄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정보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골다공증의 이해와 라보니의 역할의 주제로 강연을 맡아주실 한정열 원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정열 원장님께서는 전남의대를 졸업하시고 UCSF 골다공증 연수를 다녀오셨으며 현재는 월곡동에 전라도 월곡동에 한정열 내과를 개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골도해사학회 정회원, 골다공증학회 정회원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삶의 주름이 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원장님들을 온라인에서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골다공증 진료,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 전반에 대한 내용과 후반에 가서는 랄록시펜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에 대한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골량이 감소하고 골의 질이 나빠지면서 골 강도가 안 좋아지면서 골절에 취약해져 가지고 골절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우 본 매스는 골양을 말하는 것이고 골 구조의 미세 구조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골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량과 골질이 안 좋아지면서 본 스트렝스, 골 강도가 떨어지면서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죠. 이것은 NIH의 정의인데요. 아주 개념적인 정의입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때는요. 밑에 있는 WHO 가이드라인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골밀도를 측정을 해서 T-스코어가 2.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하일 때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CV 오스테오포로시스, 이것은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골절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Established Osteoporosis라고도 하고요. 이제 또 Advanced CV Osteoporosis라는 말을 간혹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골다공증 골절이 2개 이상 있으면서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본 퀄리티가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골의 양이 떨어져 있죠. 골다공증이 있고. 그래서 골량과 골질에 다 같이 문제가 생겨 있어서 넘어지면 골절이 매우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드밴스드 CV 오스테오포로시스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본 포메이션 드러그를 사용을 할 때 이럴 때는 이 보험 기준이 여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은요, 무증상의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는 많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폐경후 여성입니다. 폐경후 여성이 바로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50세가 우리나라 여성들은 되게 평균 폐경이죠. 정확하게는 49.7세인데요. 진료실을 들어오는 폐경후 여성이 들어왔는데 골다공증 검사를 해야지 이 생각이 들지 않으면 골다공증 환자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입니다. 골다공증 치료 약제는 처음에는 이제 HRT 뿐이었죠. 그러다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썸, 그다음에 랑클 이니비터, 보너 포밍 드러그인 파라사이로드 호르몬과 러모소스맙이 사용이 되는데요. PTH하고 러모소스맙은요, 말씀드린 대로 어드밴스드 CV 오스테오포로시스 환자에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생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
그리고 환자에게 처방하기 매우 어려운 약입니다. 그래서 대개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썸 중심으로 처방을 많이 하고 있죠. 칼시토닌은요, 베이살셀 카시노마의 증가에 의해서 현재는 퇴출이 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치료 충실도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치료에 대해서 잘 순응하는 것을 우리가 compliance라고 하죠. 약을 잘 먹는 것은 persistence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 공복에 약을 먹고 한 30분 정도는 눕지 않고 음식도 섭취하지 않죠. 이런 방법을 잘 따라서 먹는 것을 우리가 수능도가 좋다고 하죠. 이것이 약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잘 먹어야만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 바로 adherence, 치료 충실도입니다. 골다공증 약제의 치료 충실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썸은요, 상당히 치료 충실도가 좋습니다. 혈압약도 당뇨약도 모두 다 치료 충실도가 매우 중요하죠. 이번에는 골다공증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NIH의 골다공증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개념적이죠. 이것을 conceptual definition이라고 하고도 실제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는 WHO의 진단 기준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T-스코어 마이너스 2.5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 이하가 골다공증이고요. 골절이 있으면 severe 또는 established osteoporosis 하죠.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요. 환자가 검사를 하자 했었을 때 왜 검사를 하자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다공증은요, 폐경후 여성이 키가 줄고 허리가 굽는 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자, 골다공증 골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척추골절과 비척추골절입니다. 척추골절은 radiographic vertebral fracture하고요, clinical vertebral fracture가 있는데요. radiographic vertebral fracture는요, 엑스레이 상에 이제 골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linical vertebral fracture는 엑스레이 상에 골절이 있으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아이고 허리야 했는데 병원을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골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radiographic vertebral fracture이고요. 환자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골절이 있으면 clinical vertebral fractur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 디자인으로 연구를 할 때는요, radiographic vertebral fracture를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삐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지 않아서 골절이 있는지를 놓치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non-vertebral fracture는요, 나머지 곳들인데요. 특히 이제 콜리스 프랙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골절이 힙 프랙처죠. 힙 프랙처는 사망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힙 프랙처는 골다공증 골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골절입니다. vertebral fracture는 대개 trabecular bone이 많은 것이 스파인이죠. 그래서 이 spine fracture는 trabecular bone loss를 보는 것이고, non-vertebral fracture는 cortical bone이 약해졌을 때 또 fracture가 잘 생기는 부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 골절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스파인이죠. 가장 무서운 골절이 생기는 것이 힙 프랙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골밀도를 측정을 할 때는 스파인과 힙 두 군데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 상의 골절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요, 이것은 1993년에 닥터 제넌트가 분류한 방법인데요. 오래전에 분류한 것이지만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되게 스파인에서 앞쪽, 뒤쪽, anterior and posterior vertebral height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측정해서 20% 이상 내려앉으면 이게 골절입니다. 20에서 25%는 mild, 26에서 40이 moderate, 40% 이상이 severe compression deformity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앞쪽이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wedge compression fracture를 하고요. vertebral end plate가 부러지게 되면은 biconcave fracture가 생기게 되겠죠. 뒤쪽에 내려가면 cruciate frac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mild, moderate, severe 그러면은 이런 그 스파인이 그 키가 낮아진 정도로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골다공증을 진단할 때는요, 골밀도만 찍는 것이 아니고 T12와 L1이 들어가도록 스파인 X를 찍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절이 있으면 환자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죠.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프랙처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severe osteoporosis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치료가 더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이 없다 하더라도 프랙처가 있으면 보험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없어도 골다공증 약제도 또 보험으로 치료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adiographic vertebral fracture하고 그다음에 clinical vertebral fracture가 있는데요. clinical vertebral fracture는요. radiographic vertebral fracture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러진 사람의 4명 중에 1명만이 병원을 찾기 때문에요. TL 스파인을 찍어야만이 스파인 프랙처를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골밀도를 찍고 난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대에 골다공증이 있어도 말이죠. 80대 골다공증 없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0대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이 60대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부러집니다. 그것은 80대는 본 퀄리티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본 스트렝스는 골밀도하고 본 퀄리티 합인데요. 80대는 본 퀄리티가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80대인 환자분을 골밀도를 찍었는데 만약에 정상이라 해가지고 골절 위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80세면 이미 넘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falling이 많기 때문에도 프랙처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설명할 때는 50년 된 아파트 그리고 80년 된 아파트가 있었을 때 무게는 같을 수 있지만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는 많이 부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나와도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요.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밀도가 갖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하가 떨어지게 되면요. 골절이 2배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1에 비해서 마이너스 4 그러면은 2의 3승, 8배의 프랙처 리스크가 증가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 당뇨, 디슬리피데미아를 우리가 검사해서 찾아내고 이것을 잘 치료해야 되죠. 그런데 진단을 붙여놨는데 환자가 치료에 대해서 잘 충실하지 않는다. 이런 푸어 어디어런스를 보이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없겠죠.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진 등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골다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치료 없이 방치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약 먹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 충실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 이런 약들은요. 임상 시험을 할 때 once a day 약제를 썼습니다. 하루 한 번 약을 먹었는데요. 공복에 먹어야 되고 30분 동안 30분 후에 음식도 섭취하게 되고 눕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약들을 once a week나 once a month 제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환자의 치료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랄록시펜은 처음부터서 once a day 메디케이션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 이반드로네이트는 이렇게 once a week, once a month로 바꿀 때 골 밀도하고 본 턴오버 마커가 1년 후에 재보니까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마커가 같기 때문에 효과가 같을 것이다 해서 once a week나 once a month 제형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IV 제제도 이반드로네이트 IV 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치료 수능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죠. 자, 랄록시펜의 대표적인 연구 이름이 모아 스터디죠. 알렌드로네이트는 FIT고요.
리세드로니트는 VERT 스터디입니다. NA는 North America, MN은 Multinational Study라는 뜻입니다. 이반도로니트는 Bone 스터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터디는 전부 다 once a day medication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once a week과 once a month로 바꾼 것입니다. 조레드로네이트는 처음부터서 once a year 주사제이죠. 대표적인 이름들이 Phase 3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매우 이름들이 기억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터디들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New vertebral fracture입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도 다 똑같습니다. 3년입니다. 기억하기가 매우 쉽죠. 자, 이러한 연구들을 3년 동안 했었을 때 골밀도의 증가를 보면은 약제마다 약간씩 다르죠. 특히 랄록시펜 연구했던 모아 스터디에서 보면 골밀도가 3년 동안에 2.6%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게 올랐죠. 반면에 이반도로니트 본 연구에서 보면은 골밀도가 3년 동안에 6.5%가 올랐죠. 그래서 골밀도의 증가 면에서 보면은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골절 감소 면에서 보면은 이게 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에 들어가는 환자의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결론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스파인 프랙처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랄록시펜이 다른 이반도로니트 대비 골절 감소 효과가 같은 것입니다. 미 FDA를 골다공증 약제가 통과하려면요, vertebral fracture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들은 전부 다 primary endpoint가 new vertebral fracture 감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 치료의 목표는 골절 예방이지 골밀도의 증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랄록시펜은 골밀도의 증가는 좀 낮지만 골절 예방 효과는 비스포스포네이트나 HRT하고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고혈압을 잘 치료하는 것은요, 고혈압에 의한 하트 페일리어, MI나 스트로크 예방에 있죠. 그러기 위해서 혈압을 잘 조절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에드 마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죠. 이제까지 약제들은 마이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 예방했어도 마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 예방하지 못했죠.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SGLT2 이니비터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같은 약제들은 마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여간의 인터미디에이트 마커로서 혈당을 이용하라고요. 만성 비형 간염 그러면 HBV DNA 서프레션 되면 HCC나 리버 시로시스로의 디시스 프로그레션을 막지요.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인터미디에이트 마커입니다. 그런데요,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인터미디에이트 마커로 사용하는 골밀도나 본 턴오버 마커는 그렇게 좋은 마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제를 선택해서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스파인 프랙처를 50%를 예방한다, 그런 생각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치료를 잘 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골밀도의 증가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비스포스포네이트나 썸 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면 여전히 환자의 골절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료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약제 드러그 어드히어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사와 범죄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범죄자에게 물어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은가?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은 범죄 현장에서 떨어진 혈흔에서 조사해 보니까 당신의 DNA하고 일치하였습니다. 실망한 이제 범죄자가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혈흔에서 측정한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그 라보니의 그 성분인 랄록시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록시펜과 같은 제제를 썸이라고 합니다.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의 이니셜을 따서 썸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에스트로겐 리셉터하고 바인딩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처럼 아고니스트 이펙트를 나타내기도 하고 엔티에스트로겐처럼 안타고니스트 이펙트를 보이기도 합니다. 에스트로겐 리셉터하고 바인딩하기 때문에 브레스트하고 유테러스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안타고니스트 이펙트를 보인다는 것이죠. 보온에는 그러니까 아고니스트 이펙트를 보이면서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골절을 예방을 하게 됩니다. 보온에 대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이름이 모아입니다. Multiple Outcomes of Lalloxifen Evaluation. 이니셜을 따서 모아 스터디라고 하죠.
멀티센터 멀티내셔널 스터디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 연구들은 전부 다 3년 연구입니다. 3년하고 1년 익스텐션 하였고요. 미인 에이지가 66.5세인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연구들도 대개 65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랄록시펜 약은 초기 폐경 여성에서 쓴다 이런 그 고정관념은 꼭 없어도 됩니다. 다음에 이 스터디의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요, 프랙처의 감소죠. 그래서 라디오그래피, 버티브럴 프랙처. 말씀드린 것처럼 프랙처에서 라디오그래피, 버티브럴 프랙처를 봐야만이 그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통계적인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엔드 포인트는 BMD였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은요, 이 프랙처 예방 연구죠. 피트, 버트, 보온 연구 이런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연구들은 처음부터서 세컨더리 프리벤션 트라이얼이에요. 프랙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죠. 피트는 피트 1 연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아 스터디는 처음부터 인클루전 할 때 버티브럴 프랙처 있는 군 없는 군 모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티브럴 프랙처가 없는 사람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시켰고 버티브럴 프랙처 있는 사람도 감소시켰습니다. 없는 사람은 우리가 primary prevention이라고 하죠. 있으면 secondary prevention이죠. 그래서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모두에서 효과를 보인 것이 모아 스터디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요, 베이스라인에서 프랙처가 없는 사람을 하얀 바인데요. 여기 보면 베이스라인에서 프랙처가 없는 사람은 스터디 기간 3년 동안에 4%의 프랙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베이스라인에서 프랙처 있는 사람은요, 3년 동안에 20%가 생겼습니다. 즉 5배나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할 때는 프랙처가 생긴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first fracture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랙처가 생기면 그 위아래 척추가 같이 잘 부러집니다. 그러므로 first fracture를 예방해야 된다. 골다공증 이미 온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파인 프랙처가 있으면 힙 프랙처가 증가한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있고요. 제 밑에 보면 풀드 에스티메이트에서 보면은 약 2.2배 정도 스파인 프랙처가 있으면 힙 프랙처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파인 프랙처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힙 프랙처를 예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말씀드린 닥터 제넌트가 분류한 프랙처의 세미 퀀티티티브 어세스먼트인데요. SQ 그레이드 1, 2, 3로 나누는데 CBE 그러면은 스파인의 하이트가 anterior vertebral height건 이런 그 하이트가 40% 이상 부러진 사람이 이 중증 골절인데요. 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아 스터디에서 보니까 non-vertebral fracture도 예방한다는 것이죠. 모아 스터디에서는 vertebral fracture는 예방하였지만 전체적으로 non-vertebral fracture는 예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SQ 그레이드 3의 시비어한 컴프레셔널 프랙처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non-vertebral fracture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골밀도를 보면 스파인에서의 골밀도는 플래시보 대비 2.6% 증가하였고 피머 넥은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를 이긴 4년이죠. 4년이나 한 이 골밀도를 보면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골밀도의 증가는 미미하다 하더라도 프랙처의 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스파인 골절을 예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턴오버 마커를 보면은요, 오스테오칼신, 본 포메이션 마커죠. 시텔로펩타이드는 본 리소프션 마커입니다. 그래서 본 포메이션, 우선 이제 엔티 리소프티브이기 때문에 본 리소프션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본 포메이션도 더불어서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엔티 리소프티브를 사용할 때 본 턴오버 마커의 감소가 40에서 50% 정도, 본 포메이션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떨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폐경 전 여성의 본 턴오버 마커 수준입니다. 프리메노포살 레인지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버 서프레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버 서프레션이 되면서 비스포스포네이션, 엠론즈랄지 atypical femur fracture 같은 비전형 골절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본 턴오버 마커의 과도한 서프레션 때문에 뉴본 포메이션이 안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C텔로펩타이드하고 P1MP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를 했을 텐데요. 이건 예전 연구라서 두 가지 본 마커가
다른 걸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스트에 대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아니었고요. 보면은 4년 동안에 4년 동안에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의 그 리스크가 랄록시펜을 사용할 때 플래시보 대비 72%의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특별히 그 에스트로겐 리셉터 포지티브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리셉터하고 바인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썸이라고 하는 제제는. 자, 보면은요.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는 감소시키는데요. 아니, 에스트로겐 리셉터 포지티브인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는 감소시키지만 에스트로겐 리셉터 네거티브인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는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썸 제제라고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 리셉터하고 바인딩하면서 안타고니스트 이펙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아 스터디에서 브레스트 캔서의 감소를 확인하였는데요. 약 1년 정도의 갭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환자군들을 가지고 코어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코어 스터디는 이때부터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바뀌었어요.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4년 코어 연구에서 브레스트 캔서의 감소율은 59% 감소가 되었는데요. 모아 4년, 코어 4년에서 8년 동안의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의 감소율은 66%입니다. 그래서 대개 썸 제제, 특히 랄록시펜의 브레스트 캔서의 감소율은 몇 %냐 그러면 대개 요걸 이야기를 합니다. 66%. 그래서 약 3분의 2 정도 브레스트 캔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플러스 코어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포지티브인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는 76%를 감소시키지만 에스트로겐 리셉터 네거티브인 브레스트 캔서는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확실히 랄록시펜은 에스트로겐 리셉터하고 바인딩해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랄록시펜의 적응증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있지만 미국에서는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외에도 밑에 보면 골다공증을 가진 폐경후 여성에서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의 예방. 이것이 바로 모아 스터디 결과죠. 또 다른 것 하나는요.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의 하이리스크 환자인 포스트 메노포설 워먼에 있어서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의 예방이라고 하는 적응증이 있습니다. 브레스트 캔서에, 특별히 브레스트 캔서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랄록시펜이 매우 좋은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포지티브인 브레스트 캔서의 유병률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요. 약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에스트로겐 리셉터 포지티브인 브레스트 캔서가 많기 때문에 폐경후 여성에서 랄록시펜을 사용할 때 브레스트 캔서 예방을, 인베이시브 브레스트 캔서 예방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연구들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하죠.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그 부작용은 하프플러시입니다. 하프플러시는 약 10% 정도 생깁니다. 모아 스터디에서 약 10%가 나왔고요. 프리벤션 스터디는 폐경후 얼마 되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폐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들이 이미 하프플러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프플러시가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 20% 정도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초기 여성에게 랄록시펜을 사용할 때는요. 하프플러시를 호소하는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리에 쥐가 난다입니다. 관심 있게 듣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약 10% 정도입니다. 우리가 내과 환자들을 진료할 때 스타틴 많이 사용하고요. 또 썸을 사용하는데요. 환자들 중에 간혹 쥐가 난다고 모르는 스타틴 부작용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과에서 썸을 처방해가지고 그것이 또 쥐가 나는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베이너스 롬보 엠보리즘입니다. 아터리가 아닙니다. 베인의 베이너스 롬보 엠보리즘인데요. 이러한 그 경우는요, HRT,
여성 호르몬이나 타모Ｘ이펜과 비슷한 정도로 비너스 롬보 엠볼리즘이 생기게 됩니다. 즉 딥베인 스롬보시스하고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에이시안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그걸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보면은요, 비너스 롬보 엠볼리즘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려하면서 랄록시펜 처방을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에이시아인들이 팩터 5 오브 레이든이라고 하는 지인의 뮤테이션이 없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VT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라보니하고 라보니 D 유안에서 나오는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라보니에 대한 것은 랄록시펜 임상 연구인 모아 스터디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이번에는 바이타민 D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이타민 D는 근력에도 중요하고 뼈에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이타민 D가 충분할수록 힙 프랙처를 예방하고 non vertebral fracture를 예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를 투여하는 것이 골절의 예방에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말씀드렸던 모아 스터디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트라베큘라 본이 많은 스파인 프랙처를 예방하였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바이타민 D는 non vertebral fracture, 힙 프랙처하고 non vertebral fracture를 예방한다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랄록시펜과 바이타민 D의 컨비네이션은 vertebral fracture하고 non vertebral fracture를 같이 예방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타민 D가 어떻게 그리면 골절을 예방하느냐, 그 기전 중에 하나가 근력이 좋아집니다. 근력이 좋아지면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은 바이타민 D 700에서 1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것은 하이도스 바이타민 D라고 했고요. 이제 200에서 600 유닛을 사용하는 것은 로우도스 바이타민 D 트리트먼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이도스 바이타민 D를 사용할 때 넘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우도스는 예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이도스 바이타민 D는 대개 8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약들이 변화했는데요. 골다공증 최초 약제를 할 수 있는 비스포스포나이트의 포사맥스 경우에도 포사맥스 플러스가 나왔었을 때는요, 하루 400 인터내셔널 유닛 7일 해갖고 2800 인터내셔널 유닛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연구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루 800 인터내셔널 유닛에서 5600 인터내셔널 유닛을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약에 들어가 있죠. 한 달에 한 번 쓰는 것은 24,000이나 3만 인터내셔널 유닛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바이타민 D, 하이도스 바이타민 D일 때 프랙처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넘어지는 것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바이타민 D가 들어가게 되고, 라보니 D에 들어가는 바이타민 D도 하루에 800 인터내셔널 유닛이 들어있습니다. 대개 800 인터내셔널 유닛을 사용하게 되면은 25도시 바이타민 D 농도, 우리가 혈중 레벨로 바이타민 D를 측정하는 걸 해보면요, 대개 한 8 정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티 리셉티브하고 바이타민 D를 같이 쓰는 이론적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엔티 리셉티브를 사용하게 되면 본에서 칼슘이 리셉션이 안 되죠. 엔티 리셉티브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럼 칼슘 레벨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럼 칼슘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죠. 칼슘 레벨에 대해서는 PTH가 바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하이퍼패러사이로디즘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은 결국은 또 본에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보인 것처럼 랄록시펜만 사용하게 되면 C랑 칼슘 레벨이 떨어지면서 PTH 레벨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바이타민 D를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 C랑 칼슘 레벨이 떨어지지 않고 PTH 레벨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타민 D를 같이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 랄록시펜하고 같이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 스파인과 힙에서 골밀도의 추가적인 증가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라보니 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보니 정은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랄록시펜 60mg을 45mg으로 해서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5mg입니다.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45mg으로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약의 사이즈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약의 그 표면적을 넓어지기 때문에 약의 흡수가 더 좋아지죠. 그래서 오리지널 약제에 대비해서
bioavailability 이게 똑같습니다. 흡수율을 개선시켰기 때문에 두 약제의 bioavailability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약제가 같다라는 것을 볼 때는 bioequivalence 테스트를 하게 되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요. 라로시펜 60mg하고 나노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라보니의 경우 45mg에 있어서 두 개의 파마코카이네틱스가 정확하게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Cmax가 같고요. Cmax에 도달하는 시간인 Tmax가 같고요. Area under the curve가 같죠. 그래서 바이오 이퀴버런스를 증명하였기 때문에 약물학적 동등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은 양 군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60ml, 45mg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서 목넘김이 더 좋을 것입니다. 현재는 라보니 정은 7월 1일부터 출시가 되어서 나와 있고요. 라보니 D정은 9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이고 라보니에 플러스 콜캐시페롤 800 인터내셔널 유닛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라보니 D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말씀드리면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랄록시펜 60mg 원스 데이인데요. 라보니는 45mg 원스 데이죠. 원스 데이에 투약하면 되고요. 식사와 관계없이 되게 일정한 시간에 드시면 되고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요. 드러그 인터랙션이 거의 없고요. GI 사이드 이펙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D와 같은 랄록시펜 제제를 사용하고 속이 안 좋다 그러면은 되게 그분은 원래 속이 안 좋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랄록시펜의 그 사용은 폐경후 여성입니다. 꼭 초기 폐경 여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아 스터디에서 나온 것처럼 미인 에이지가 66.5세였습니다. 그래서 폐경 여성에 있어서 스파인의 골밀도가 떨어져 있는 스파인 프랙처 위험이 증가한 여성들에게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했을 때 상당히 그 근육 소염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 있죠. 시비어 머스큘러 스켈레탈 페인이 있거나 GI 트러블이 있으면 랄록시펜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약해서 경구용 약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주사제 조울레드로니스의 경우에서 6년 후에 드러그 할리데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으면 드러그 할리데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골다공증이 있는데 약제 부작용 때문에 약을 받고 싶다 할 때 랄록시펜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그 정보를 듣고 나서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할 때 썸 제저로 바꿔주시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은 원서 데이인데요. 이게 단점인 것 같지만 나이가 많으면 혈압, 당뇨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약이 하나를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약제의 adherence, 치료 충실도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브레스트 캔서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Life is better with company. 인생은 동반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들을 해야죠. Life is better with company. You need co-pilot. 인생은 동반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당신도 부조종사가 필요합니다. 네, 썸 제제, 바이타민 D를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은 버티브럴 프랙처하고 non-vertebral fracture를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라보니 정에 대해서 뒤편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골다공증 전반에 대해서 이해와 진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썸 제제로 치료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하신 라본디로 교체해둬도 보험이 되나요? 라본디는 한미제약에서 나오죠. 이것은 랄록시펜 60mg하고 콜캐시페로 800 인터내셔널 유닛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같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이퀴버런스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라본디나 라보니 D나 같은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이 되겠죠. 랄록시펜이 폐경 초기 여성에 더 좋다고 하는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 스터디에서는 꼭 초기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이지에 사용할 수 있고요.
스파인 BMD가 떨어져 있으면 사용하면 좋은데요. 초기 폐경 여성들은 먼저 골 소실이 생기는 것이 트라베큘러 보온 로스가 먼저 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코티컬 본의 보온 로스가 오게 되죠. 그래서 초기 이 모어 스터디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스파인 프랙처를 예방을 하였죠. 이게 되게 골다공증 골절의 행진이라 해가지고 콜리스 프랙처가 50대, 60대 스파인 프랙처, 70대 힙 프랙처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폐경 여성 스파인 프랙처가 많이 생기는데 스파인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파인 프랙처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폐경 여성에게 랄록시펜을 더 많이 권장하고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폐경 여성들은 폐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프플러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또 사용하다가 비스포스포네이스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네, 랄록시펜의 부작용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인데요.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프플러시하고 레그 크램프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하프플러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요. 나이가 많아도요, 랄록시펜을 사용하게 되면 얼굴로 안면 홍조가 생긴다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쥐가 나는데요. 정말 심하게 나는 사람은 자다가 쥐가 나서 깬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작용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약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 원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